자, 행정통제, 행정개혁입니다. 계획으로 나서 계획이 아니라 개혁인데. 이쪽은 전체 문항 가운데 2문항 정도 표준이 되죠. 자, TN과 통제 파트 보겠습니다. 올바른 거 골라내 켜놨는데, 일단은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전제로 한다. 맞죠? 재량권을 남용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 발생하죠. 맞고. 나번 자체가 함정 반입하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지 원인 아니죠. 그 행동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동기, 원인. 그럼 틀려요. 그 나번은 무조건 잘못했고, 여러분들 그 다번 자체에 관한 표현은 프리들이 유도되어지는가. 자, 여러분들 해보자. 자, 행정책임 논쟁은 이제 헤르만 파이노가 있고 칼 프리드리 두 사람의 논쟁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 파이너가 얘기한 것은 외부에 근거한 통제, 외부 통제. 근데 얘는 아니야. 야, 행정책임은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유도가 되는 거라고 파악해. 유도. 그래서 마음속에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하자고 파악해. 하나가 바로 뭐야? 국민적 정서하고 또 하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그럼 이 국민적 정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이걸 정적인 책임이라고 그러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이걸 직업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정적인 책임하고 직업적 책임을 강조한 인물 누구야? 프리드리히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오늘날의 통제는 외부 통제야, 내부 통제야? 내부 통제죠. 그럼 지금 얘기한 다번 자체는 잘 나가다가 유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유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에 내면적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하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다번 잘못됐고. 여러분 라본에 여기 보자. 니들 제도적 책임의 반대말은 뭐야? 자율적 책임이야. 이 제도는 여러분 법을 얘기하는 게야. 법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외부로부터 통제가 돼야 한다고 그런 거고, 아니다. 내부적, 자율적, 도덕적 책임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공식적인 제도란 말은 법을 얘기하는 게야. 그냥 공식적인 제도에 달성할 수 없다. 이것은 자율적 책임이지. 그러니까 뭐 라본도 무조건 잘못됐고. 마본에 여러분들 행정통제의 원칙은 일상성이 아니라 예외 원칙이야. 내가 수업 시간에 이 예외는 밑줄 쳐놓고 두 가지, 바로 뭐야? 위법하고 또 하나? 편법부당. 위법을 뭐라 했어요? 자기 편법부당을 부자기. 기억나? 이거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요 마번 표현도 잘못했죠. 그럼 지금 뭐 가에서부터 마까지 무조건 잘못됐네. 그치? 정답 무조건 1번이겠네. 자, 이 구르노가 구르보입니다. 미안합니다. 구르노가 파악한, 자, 거기 공무원의 행동 유형이 나와요. 해설지 나온 거 봐. 절차상의 제약을 얘기할 때는 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공무원 행동을 제약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용상의 제약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 보자. 학원 원장 하시는 분 가운데 원장을 해서 1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 그런 걸 설정은 본인 스스로 해. 원장이. 근데 예산이라든가 인사권이 전혀 없는 원장이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용상의 제약이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해야지만은 예산이나 인사권이 없는, 예산이나 인사권에 제약을 주는 걸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그럼 왜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둘 다 강한 것은 뭐야? 그게 이제 행정서기형 관리란 말을 쓰는 거야. 근데 둘 다 강한 것은 바로 뭐야? 자율적 행위자. 자, 근데 여러분들 절차상의 통제 제약은 약간한, 내용상의 제약 강한다. 내용상의 제약 강한 것은 여러분들 목표 설정에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자로서의 관료야. 그래서 이해했어요? 선생님 봐봐. 학원 원장 하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느 직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원장이
원장이 있으면 위에 오너가 있어 없어? 오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매출 목표 자 300억을 했습니다. 어우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억은 500억은 상관하지 않아. 목표는 누가 설정하는 거야? 원장이. 그러면 할 때는 뭘 줘야 돼? 예산도 주고 여러분 인사권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강사 섭외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여러분들 예산 집행하는 것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줘. 이게 바로 뭐냐? 내용상의 제약이 강하다 그러는 거야. 그럼 내용상의 제약이 강한 이 지금 얘기하는 원장은 목표는 설정을 해야 해. 그래서 목표 달성자로서의 권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외워! 그렇게 안 되면. 아, 신경질나. 외우세요, 외우세요. 여러분들 거기 절차상의 제약이 강해. 그건 뭐야? 절차 수정자가 되는 거고. 아,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행정서기형은 여러분들 맛이 강한가? 미안합니다. 여기 보자. 공무원 여러분들 내일 모레 구급될 거 아니야? 구급 위에 뭐예요? 8급, 8급이 뭐예요? 행정서기형이에요. 미안합니다. 행정서기형 가장 해놓은 힘이 없는 걸 얘기해요. 행정서기형 높아배, 낮아배? 서기가 높아배? 아, 서기가 뭘 높아배? 아휴. 아, 서기는 여러분들, 그러냐? 높아배냐? 서기관은 높아배는데, 난 서기는 전혀 높아배는데, 괜히 만만한 게 서기인데, 물 떠와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서기야. 자, 여기 보자. 근데 여러분들 들어가면 서기보다 더 낮은 서기보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저께 창원에서 공무원 시험 밀양직 합격했다가 작년 말에 창원도 합격해 창원에서 근무한 애가 전화가 와서 선생님 기집애인데 드디어 15 끝났대. 15 6개월 15 딱 끝난 게야. 끝나가지고 그저께 끝나가지고 조화가 전화한 게야. 그래서 언제 오시냐 그래서 나 나간다니까 교수님 그걸 저녁 때 집에 가지 말고 기지래. 그러니까 KFC 통닭 2마리 튀겨서 가져간다고. 선생님 막차가 10시 23분 차거든. 막차가 23분차라고 못 먹어. 그래서 야마 다 가야 한다니까 통닭 꼭 튀겨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다 아침에 튀겨 갖다 놓으라 그랬어. 아침에 튀겨서 학원에 몇 개 들어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아침에 KFC 문 열어 안 열어? 안 열잖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할 수 없지 뭐. 못 먹는 거지 뭐. 배달? 그거 알았어. 고마워. 그럼 다시 배달시키라고. 배달의 민족에다가 배달시키라고. 알았어. 고마워. 그럼 2마리 더 맛있게 먹고 가겠네. 난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이제 그 친구가 나는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이게 얘기해 주면 애들 좋아요, 안 좋아요? 늘 공무원 합격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공무원 시험 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기해 주면 좀 도움 안 되냐? 그걸 좀 원하는데 이게 또 평일날이니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고. 여러분 공무원 시험 가면 여러분 통닭 2마리 사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1마리만 꼭 사와. 자, 그럼 거기 바본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가하고 봐. 정답 1번입니다. 4가지 형태가 외워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네,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행정소송은 사법에 의한 행정통제, 사후적 구제. 자, 1번 무조건 맞네요, 여러분들. 그죠? 사후적 구제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행정소송은 사법통제이다 보니까 자, 물어보자. 자기 부자기를 다 다뤄? 자기 부자기 하나만을 다뤄? 이거만을 다루잖아. 그래서 소극적이라 그래. 그래서 소극적 사후적 구제의 성격, 사후통제. 2번은 여러분들 끝에 취소 변경할 수 없다로밖에 하지 맞지. 그래서 2번 표현 잘못했고. 3번에 법무부 얘기해보자. 법무부는 현재 해보자. 우리나라 현재 주요 부 18부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건 뭐야? 내부야 외부야? 내부 통제지. 법무부는 법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형을 집행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걸 담당하는 기관이야. 교도소 몽땅 다 지금 법무부 소속이야. 검찰청도 법무부 소속이고. 법제처는 뭐 하는 거야? 법제처.
법령이나 법규 제정과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법제처야. 그래서 법제처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대통령령, 그리고 부령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제정됐다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제처고, 예, 법제처하고 법무부는 틀리다. 하여간에 법제처가 되건 법무부가 되건 다 내부 통제야. 그래서 4번에 공무원의 자율적 통제를 접하기 인간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개선하고 자율적 통제는 관계 있어 없어? 인간 개선하면 술 처먹어 안 처먹어? 자, 선생님 보세요. 어제는 선생님이 학교 수업이 있어가지고 개강 첫날 아니야. 그럼 개강 첫날 진도를 나가 안 나가? OT만 하잖아, OT.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학원생이나 여러분들 저 학생이나 OT 길게 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딱 30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9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고 1시간 점심시간 있고 또 1시부터 수업을 들어가. 반이 분반돼가지고 이론수가 많이 신청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그 오후반 들어가니까 1시부터 하니까 30분 수업 다 끝났잖아. 그래서 연구실 가서 앉아있다가 보니까 어제 운동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서 학교까지 30분인가 가깝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라면 하나 처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러 갔거든. 운동을 하는데 거기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오후에 나와서 60대 먹으신 분들이 계죠. 그래서 나보고 김 사장이라 그런지 뭐 하는지 몰라. 김 사장 잘 됐다고 하면서 사인 좀 하래. 그러니까 사인이 뭐니까 동호회 만드는 거래, 헬스 동호회. 그래서 사인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자주 나오는 사람이 저 사람 사인 받으라니까 싫대. 그래서 아니 헬스 동호회 만드는데 왜 안 받냐니까 그 사람하고는 술 먹기 싫어 그러더라고, 노인네가. 그러니까 이 동호회가 뭐냐면 술 먹는 모임이야. 술 먹는 모임. 그럼 술 먹으면 인간관계 개선이 돼야 안 돼? 그리고 자율적 통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안 그래요? 술 처먹으면 싸움질 할까 안 할까? 고지몽태 해가지고. 또 헬스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세다고 자랑해 안 해? 해다가 싸움질해 안 해? 자, 그럴까봐 걱정해요, 여러분들. 그 노인네는 술 먹고 또 힘자랑, 노인네는 술 먹고 힘자랑들 많이 안 해. 자, 넘깁시다. 3번.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내재, 외재, 공식, 비공식 두 개의 축으로 할 때 외재, 공식. 너무 쉽네. 1번, 2번, 3번, 4번. 정답 4번이죠. 1번하고 2번과 3번은 다 뭐야? 내부 통제죠. 근데 1번과 2번은 공식이고 3번은 비공식이죠. 여러분, 네 가지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통제, 그럼 뭐야? 그렇죠. 아니, 그 뭐야? 그 네 가지 가운데. 직업윤리, 공직윤리한 통제를 가장 바람직한 자율적인 통제로 해석합니다. 자, 3번의 대표관료제. 자, 이것도 출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해놨어요. 자, 1번에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2번 정부 정책에 대한 관리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3번에 출신 성부가 인간의 행동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전제로 바꿔놓자. 그다음에 기획행동으로 보장해서 역할 문제를 전환할 수 있다. 너무 쉽게 나왔죠. 몇 번? 4번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발간 대표 거래제를 얘기할 때는 형식상의 기획행동은 폐기해야 기획행동을 깨제로 형식상의 기획행동. 형식적 기획행동으로 뭐가 떠올라? 실적주의. 실적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획행동 자체는 능력에 따른 임명하냐. 근데 자본주의 사이의 능력은 뭐하고 비례해? 돈입니다. 돈. 좀 여러분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 보자. 선생님들 고등학교 친구 애들, 그러니까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놈들이 잘 된 애들이 의외로 많어. 그러니까 돈들을 많이 벌어. 돈들을 많이 버니까 애들도 대학을 잘 가서 진짜 여러분들 저기 포항제철 뭐잖아 그 포항공대는 2명 들어가 있고 서울대 2명, 연대 고대 들어가고 한 것도 미국의 무슨 하버드 대학인지 뭔지 거기서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 아들만 공부 지지 못해서 여기 보자. 우리 아들 둘만 공부를 지지 못해서 한놈은 자기들 공부 지지 못해가지고 한양대 갔대. 개새끼. 여기 보자 여러분들. 나한테 막 여기다 오고 그러지. 개새끼야. 한양대 공부 이러는데 걔네 현재 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보자. 걔네들이 그럼 그렇게 대학을 잘 보낸 이유는 뭘까? 애들이 대학을 잘 간 이유는 뭘까?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뭐가 많아? 돈.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참 여러분이 돈만 많으면 여기 안 앉아 있는데, 그치? 솔직히 얘기해봐. 늘 부모님 돈 많으면 여기 앉아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하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능력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임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건 자본가들에 의한 여러분들 기회균등만을 얘기하는 형식상의 기회균등에 보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대표 관리자는 실질적 기회균등에 기여한다 그런 말을 써. 그런데 역차별을 가져안 가져. 가져오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쿼터제에 의한 임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차별을 받는 느낌을 들어 안 들어?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역차별 문제를 등장시킨다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관리자 실적표는 서로 충돌 관계에 있다. OX. O입니다. O. 대표 관리자 직업 공무원제 충돌 관계에 있다. OX. 직업 공무원제도 공무원의 임명이 능력에 따른 임명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대표 관리자 여기 보자. 정적 중립과 충돌 관계. 오. 여러분, 정책인 중립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동일한 충성심을 전체 국민한테 발휘하는 걸 얘기해. 대표 관리자는 내가 대표는 집단한테만 충성해야 해. 하죠, 여러분들. 충돌관계에 있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자, 그 봤으면 문제 5번 나온 거 보자. 자, 현재 보자. 그다음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돈이 많이 못 벌어가지고 부모님 원망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모님 호강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가지고 가야지. 부모님이 돈을 못 벌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건 한편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요새는 확실히 좀 바뀐 게 집안이 진짜 가난하면 대학도 못 가는 것 같아. 진짜 나라가 잘못한 것 같아. 옛날엔 여러분들 그래도 그냥 악바리처럼 공부해가지고 집안 형편으로도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많았었거든. 근데 요새는 가면 갈수록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악바리처럼 해도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사회가 참 여러분들 살기 힘든 사회가 된 느낌이 들어. 공무원 시험 준비도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1년 정도 하면 사실 피가 마르고 여러분들 살이 아래로 내려가. 피는 마른데 살은 아래로. 그래서 하체 튼튼한 사람이 돼버리잖아. 여러분들 진짜 공무원 시험 1년 준비하면 하체가 진짜 튼튼해져요. 남학생의 학생이라 튼튼해져. 근데 그게 근육이 아니라 다 뭐야, 여러분들? 살이죠, 살. 근데 이제 여기 보자. 근데 그 정도로 했으면 진짜 열심히 한 건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데 못하는 경우도 많아. 얼마나 아이들이 좌절을 해. 선생님이 그 현장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무슨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잠깐만 드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만약에 이론 자체가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20명을 합격시켜서 공무원 풀제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끌어 쓰란 얘기야. 끌어 쓰란 얘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쉽게 풀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누군가 쉽게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둘째 힘든 게 뭐냐면은 언제 임명될지 알아볼라. 또 그게 걱정이 돼. 그게 걱정되는데 그것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뭐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점수가 85점인데 84.5로 떨어진 애도 있어 없어? 그거 진짜 여러분들 억울하거든요. 1점, 2점, 3점 떨어지고 5점 떨어지고 진짜 억울해.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짜 국가에서 어떤 방법 자체,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 만들어가지고 풀제를 만들어가지고 다음번 시험 때 여러분들 뭐 좀 기회를 더 준다든지 무슨 방법을 만들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번 시험 볼 때 시험 과목 한두 개 하면 면제해주고 예를 들어서 과목 자체가 5개 과목이다. 근데 평균 90 이상 나왔다. 그럼 면제해주고 그렇지 못한 과목만 시험 보게 하면 그것도 하나 방법 아니야. 맞아. 공무원 시험을 1차, 2차로 나눠놓은 거야. 1차 영어. 영어 무조건 1차. 1차 영어. 그래서 영어 점수 60. 좋아, 안 좋아? 영어 60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 100점 만점에. 싫어? 60이 어려워? 그럼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마. 그럼 딴 거 해. 아니, 이 사람들아. 그냥 기존 수준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영어 공부 연수되면 여러분들 나머지 4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좋아, 안 좋아?
저에서 그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제 인력 풀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도가 좀 많이 좀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공부하는 너무 힘들잖아. 자, 5번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의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취업 제한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은 여러분들 등산 갔다가 5.3 불고기 기억나나? 5.3 불고기 퇴직 전 몇 년? 5년. 퇴직 후 3년. 봐봐. 퇴직 후 3년. 퇴직 전 5년이니까 맞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맞아요, 여러분들. 맞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담당 교사가 수행평가 뭔지 알지? 자, 여기 보세요. 내일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했어 안 했어요? 교육학에서는 여러분들 평가 형태가 3가지가 있어. 진단평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총괄평가가 있어. 이건 이제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게 행사학은 뭐하고 뭐가 있어? 행사학은 총괄평가에 과정평가로 나눠서 얘기하잖아. 그 얘기할 때. 진단평가는 여러분들 평가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토대로 얘가 뭐 현재 위치가 어떻고 그런 걸 진단하는 걸 얘기해. 형성평가는 여러분들 학업 수행 도중에 평가하는 걸 얘기해. 이를 대표한 게 뭐야? 수행평가라는 게 있고 참평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평가 다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근데 수행평가는 담당 교사가 여러분 성적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럼 어떤 때 많이 해? 돈 쳐먹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자, 선생님 아들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러니까. 근데 그 부모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는데 자기 아들 그렇게 해서 저기 뭐야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 책을 선물로 주면서 안에다가 돈 봉투 넣었대. 그래서 수행평가 좀 잘 받았대. 그 얘기 들으니까 꼭지가 돌아 안 돌아? 그만두자. 근데 걔 대학 좋은 데 못 갔어. 그래서 신고 안 했어.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되는 게 이게 사립학교거든요. 그 사립학교는 그렇게 썩은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계속 썩어 안 썩어? 계속 썩어요. 근데 썩은 게 고상들 가지고 뒤까지 번져 이렇게. 그래서 그 학교는 좀 늦었지만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발본 세곤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자,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그 표현을 맞고 3번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내부고 발적 보기죠. 맞죠? 4번에 공직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준시할 행동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4번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해설지에 여러분들 그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에서 자율적 기재, 헌법,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부정청탁해서 내용이 쭉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요거 형태는 좀 가져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거기 자율규제 윤리 공무원 헌장에서는 공무원 신조를 6가지 형태를 제시해. 거기 여러분들 공무원 헌장 옆에다가 공무원 신조라고 적어놔. 신조. 6대 신조가 나와.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해가지고 6대 신조가 나오는데 6대 신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험지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을 테고. 그렇지만 6대 신조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 이것은 자율적 규제야. 6대 신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법령적 규제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거기 6대 신조 적어놓고 법령적 규제 X라고 적어놔. 자,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의무조항이 쭉 나왔는데 그 의무조항 눈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섞어서 고른 문제가 또 한 문제야. 워낙은 국가공무원법상은 이게 다시 신분상이 뭐 직무상이 뭐 기본적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구분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외우지 마. 이렇게 안 나올 게야.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묻는 게 나왔어. 특히 2번 봐봐. 명령 복종이 뭐 나와 안 나와? 근데 상관 명령 자체가 어떤 명령이냐? 정당한 그다음 밑줄
직무상의 명령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직무상의 명령이지 직무 내외의 명령 그럼 틀리지. 알았냐? 그거다 직무 내외 X라고 적어놔. 그 다음에 6번에 비밀 엄수 의무 화살표 퇴직 후도 준수. 그러니까 공무원 재직상 더득한 비밀에 대하여 퇴직 후에도 그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퇴직 후에도 엄수라고 적어놔. 그 이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그 조항을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바꾸는 문제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공직자 윤리법의 의무 조항이 쭉 나왔는데 재산 등록 공개 의무. 등록은 몇 급 이상이라고 했어요? 4급 이상. 공개는 1급 상당, 1급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점 가지고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물 수수 신고는 미하 $100 이상. 우리나라 돈은 얼마? 10만 원 이상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취업 제한은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인데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의 대상자 가운데는 누구냐? 재산 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해. 아까 제가 53 불고기 계산했어요. 퇴직 후만 나왔는데 53 적어놔. 53. 그다음 4번에 이해충돌 방지는 해놓고 공익과 사익의 충돌 방지. 공익과 사익의 충돌 방지. 여러분 공익과 사익의 충돌 방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사익을 위해서 공익 침해 X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직 백지 신탁의 의무는 1급 이상 나왔죠? 화살표 대통령령 그래놓고 3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초과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전액을 백지 신탁을 해야 돼. 증권회사다. 알았습니까? 그것은 1급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주식 거래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급만 안 닮으면 돼? 1급만 안 닮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본인만 하는 게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 직계. 선생님 직계. 존은 뭐야? 위. 존엄할 존경할 때 존. 비는 아래야. 아래비. 그러니까 위에 할아버지까지. 아래 손자까지. 4대야 4대.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1급 이상은 여러분들 각종 정보를 쉽게 취득을 해야 돼. 그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남용할 여지가 많고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공직자가 많아 안 많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파브라치가 돼가지고 이걸 다 추적해서 여러분들 다 찌르든지 아니면 협박하든지. 협박해도 괜찮겠다, 그치? 자, 그만두자. 저 촬영하고 있으니 이제 말을 좀 꺼내야지. 협박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협박해야지. 자, 그 다음에 부패 방지법의 내용들 3가지가 나왔지? 그 공직 내부 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내부 관처 보호 규정이 있고, 비공직자 취업 제한은 퇴직 후 몇 년? 퇴직 전도 몇 년? 55야, 55. 그리고 이제 국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에 청구를 하는 게야. 공무원 자체가 법령을 위반했다, 공직 현재 저희다 300인 이상의 연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몇 명? 300인 이상의 연서. 300인 연서를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공직자 등의 병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무직 4급 이상의 공직자, 법관, 검사 등 공직 후보자 병역 어떻다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자한당의 대표가 누가 됐어요? 자한당. 그죠? 황교안. 그건 솔직한 얘기로 황교안보다는 나는 홍준표가 낫더라. 사람이 이제 사람 모르면 틀리지만은 홍준표라든가 김진표는 그래서 줏대는 있어 없어. 하는 택기보다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황교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자한당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죠?
자, 보자. 근데 이제 더민당은 어떨까? 더민당도 지금 대표가 누구예요? 이해찬 씨.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교육부 장관하고. 자, 그건 그런 거고, 뭐 다 싫으니 어떡하냐, 여러분들. 선생님 그래서 어느 정당에 다 가입을 안 했어요. 우리 인천당 하나 만들까? 인천당. 아니면 여러분들 공무원당 어때요? 공무원당.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당하라 창출하는 게 정당. 응? 공시당? 그죠. 공시당도 있다. 그죠?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익을 결집해가지고 표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뭐 정당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전국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라 그러는데 30만 명의 지지를 받아 안 받아?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위한 정당 해가지고 뭐랄까 공시 떨당? 그러면 여러분들 한 100만 원 되겠다, 그렇죠? 자, 하여간에 이제 그 표현 가져가시고 부정청탁 금지에 나온 거 보시면은 자 2번 나온 거 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란 말이 나와. 그래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회 얼마?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니까 뭐냐면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뭐 100만 원 미만 해가지고 7번 받아서 그럼 하여간 300만 원 넘겠지. 그럼 이것도 지금 얘기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반행위 신고 의무 나왔고 보자. 355 적어. 355. 3은 식대.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자, 두 번째 3호에서 또 하나는 경조사비, 또 하나는 선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선물 5만 원 미만 이하입니다. 그리고 경조사, 여러분들 누가 돌아가셨다 공무원 돼가지고 공무원 될 거 아니야? 그럼 10만 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이하로 해야 돼. 5만 원 이하. 자, 근데 예외적으로 하환을 보호하는 거. 경조 때 하환 보내거나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화분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 그건 10만 원까지 가능해. 그 선생님 그 후배가 이번에 학생처장이 돼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10만 원짜리 보내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전화 오더니 형님 이런 걸 왜 보냈었냐고 그래서 그 10만 원이니까 알고 있으라 그래서 10만 원. 10만 1,000원도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이제 그건 아는 거지. 그래서 나는 부패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너한테 선물했으니까 알고 다음번에 내가 승진하면 꼭 10만 원짜리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두자. 자, 하여간에 이건 355인데 하환을 할 때는 얼마? 10만 원. 꼭 외우십시오. 자, 6번. 공무원의 부패 방지 대책거리가 뭔가? 자, 1번, 2번, 3번. 1번에 사회적 규제 강화하고 부패 방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의 뭐예요? 옴부즈만 제도 아니야? 그죠? 한국형이죠. 그럼 한국형은 뭐 행정부형이야, 입법부형이야? 한국은 행정부형이야, 여러분. 행정부형. 자, 두 번째, 헌법기관이야, 법률상의 기관이야? 법률상의 기관이야. 설치가 헌법이 아니야. 법률에 근거한다고. 근데 아까 스웨덴식은 헌법기관이고 입법부형이고. 자, 세 번째, 뭐 신청적 조사 동그라미, 직권적 조사 X.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신청할 때만 조사 가능해. 자발적 직권적 조사는 인정이 안 돼. 근데 스웨덴식은 자발적 직권적 조사도 인정이 돼. 그건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좀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안 나와 있나? 자, 7번. 국가공무원법상 기준의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정답은 3번이죠. 정치활동 금지 의무 아니야? 그럼 3번이고 여러분들. 자, 넘겨서 8번. 자, 윤리하고 법적 책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윤리하고 이거 가져가야 돼. 법적 책임의 연결을 통해 대응성 제고. 이게 바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 영역에 있는 것을 법적 책임 영역으로 유인했다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을 토대로 강제성을 부여한 거거든. 그래서 아예 8번은 그냥 가져가. 해설 나온 거 봐. 첫 번째 조율중간 행정수준상은 행정수준 내용과 수준에 대해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약속함으로써 도덕적 책임 영역에 있던 것을 법적 책임 영역으로 끌어들인 제도적 장치 이렇게 나오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고객 요구와 소원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관들의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거 좀 구분해서 가지고 와야지.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9번에 대표 관리자의 비판으로 볼 수 없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너무 쉬워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대표 관리자는 여러분들 내부야 외부야? 내부 통제지. 이건 여러분들 민중 통제를 관료제로 내부화시킨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 왜? 대표하는 관료의 내면적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구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부적 비공식적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규제의 피라미드는 뭐야? 규제가 규제를 만든다고 보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규제의 끈끈이 효과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 다르베비 이펙트 그걸 얘기하는 거야. 또 이건 또 뭘 의미해? 규제의 조임새하고도 관련이 돼. 규제는 한 번 계속 팽창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야. 맞네 2번이래.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그 규제가 규제를 부른다고 보는 거예요. 1번에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한다. 자 이건 규제의 역설 그러는데 여러분 역설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한번 얘기했지. 역설은 역기능이야. 규제의 문제점, 규제의 역기능을 역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1번과 3번과 4번 자체는 대부분 규제 자체에 관한 역설을 얘기하는 거지 규제 피라미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규제 역설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 1번, 2번, 3번, 4번, 5번 박스 설정해 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일부러 이걸 이 모양새를 딴 이유는 이달군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일부러 한번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달군 교수는 누굽니까? 서울대 행대 교수. 서울대 행대 교수를 중심으로 몇 교수들이 이 행정학이라는 책을 낸 게 있어. 그 책의 내용을 약간 모자이크해서 문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봐두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11번. 국민의 동요나 기업의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금융위기는 없다. 기름값 인상 없다. 하면서 금융위기와 기름값 인상. 이건 여러분들 바로 뭐야? 백색 규제를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야? 백색 부패. 그럴 수도 인정하는 것. 부패. 그런 걸 얘기하죠. 일부 처벌, 일부 용인. 회색. 다수가 처벌을 한다. 흑색 부패. 자 넘겨서 여러분들 12번. 개혁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쉽네. 몇 번이야? 통제 강화하는 게 강화하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야. 말도 안 되지. 무조건 2번이지. 자 13번 문제 보자. 피터스와 오로맨 물장수네. 물장수. 탁월한 정보에 처방난. 이 탁월한 정보란 말은 자 거기 탁월성은 엑설런트를 얘기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보자. 미국에는 20개 아주 우수한 기업체 자체를 여러분들 조사를 해. 그리고 이 기업들이 아주 탁월한 이유는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기업 경영을 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도 20개의 기업 자체를 벤치마킹하자. 해서 만든 게 탁월한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설의 탁월한 정부 형태 8가지가 쭉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솔직히 시험 문제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 가져가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직원 지향성 가치의 명료와 시민과의 경계. 시민과의 경계란 말은 뭘까? 시민과 따로 노는 걸 얘기해. 딱 해가지고 우리가 경계 좀 경계할 놈이 아니면 딱 선을 긋고 여러분들 접근하는 게 안 하는 게 안 하는 거지. 오히려 여러분들 시민과의 근접이나 접근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3번은 경계. 그 밑에 해설에 나와 있네. 시민과의 근접이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왔죠 여러분들.
뭐 행동지향, 시민과의 근접, 자율성과 기업과 정신, 직원 지향성, 가치의 명리와 대민 봉사, 임무에 따른 타당한 봉사, 관료제 구조의 폐단 축소, 바람직한 정서인 관계. 거기다 이거로 동반자 관계라고 적어라. 무슨 관계? 동반자 관계. 자, 14번 문제를 봅시다.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타당하지 못한 게 나왔어요. 명령 지시의 개혁, 신속한 변화 맞죠? 참여는 우선의 상하기 책임 높을 경우에 적절하며 지속적 효과가 크다 맞죠? 저항의 요인은 개혁에 따르게 된 새로운 전문직이 실 능력 부족할 경우에 저항할 시다 맞고, 자, 개발도상국가는 성공적인 개혁을 위하여 여러분들 사회 각 부분에 대한 강력한 법적 통제가 요구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몇 번일까? 이건 4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개발도상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 급진적 개혁을 하지만은 사회 강력한 법적 통제가 성공적인 개혁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강력한 법적 통제는 강력한 저항을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잖아. 우리나라 아니야, 여러분들. 자, 이거 보자. 이승만 정권 때 강력한 법적 규제 했지만 뭐 4.19 혁명 발생이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자. 사실 보자. 우리 전두환 정권 때 뭐가 발생해? 박천창 고문 사건. 그리고 또 누가 또? 이한열 열사. 그것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 88. 6월 항쟁이 발생이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력한 법적인 이 조치나 저항은 우리가 강력한 저항을 가져오는 거야.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 해설이 약간 좀 그런데 강력한 법적 통제가 된다. 그 변현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강력한 법적인 통제는 선생님 보자. 법을 강조하는 것은 합법성 아니야. 법치국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개발도상 국가는 카리스마적 유정자가 법을 무시한 통제도 많이 발생이 안 해. 우리가 강력하고 전면적 급진적 개혁이 바로 법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한 4번 자체는 강력한 법적 통제, 이 법적 통제의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법적인 통제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15번 시민 헌장과 거리가 뭔가. 자, 뭐 여러분들 뭐 A, B, C, D, E 너무 쉽네. 몇 번이야? 일단은 E는 잘못됐지, C번 잘못됐지, 최상의 서비스 기억난다. 최고의 서비스라 했죠. 최선의 서비스도 아니고 또 최적의 서비스도 아니라 그랬죠. 영국의 대처가 아니라 메이저 정권 때 등장한 건 시민 헌장이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C번하고 2번, 정답 3번입니다. 다른 건 몽땅 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16번. 통제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대응적 책임은 공복으로서의 관리의 직접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 자율적 책임. 대응적 책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대응적 책임이고, 그죠? 관료의 직책에 관련된 광범위한 도덕적, 자율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도덕적 책임이나 자율적 책임이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걸 리스판서빌리티라고 그러지. 해설에 무슨 리스판서빌리티란 말이 나와, 너. 리스판시블리스가 아니라 리스판서빌리티란 말을 쓴다고. 이번에 입법국가 시절 외부 통제, 행정국가 내부 제절 통제 맞잖아. 왜? 입법국가는 입법부가 힘이 세 안 세? 그럼 외부 통제. 행정 누가 힘이 세? 행정부가 내부 제절 통제. 이번 맞네. 3번은 여러분들 국민 요구 응답 대응적 책임이지. 그렇죠. 1번과 3번 자리가 바뀌었잖아. 자, 4번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 뭐 틀렸어요?
거기 여러분들 직무감찰은 일단 내부 통제지. 감사원이기 때문에. 근데 4번은 그게 외부 통제에 나왔으니까 직무감찰은 빠져야 합니다. 17번 문제. 자, 공무원의 복지부동 비판 원인 아닌 것. 몇 번? 4번 설명생략. 18번 행정격의 주의 속성 아닌 것. 몇 번? 폐쇄야 개방이야? 개방. 그냥 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19번 OECD. 자, 기억 맞죠? 니은 맞죠? 디귿 맞죠? 리을 맞죠? 미음번 보자. 오늘날 얘는 방향잡기야? 정책 집행 능력이야? 방향잡기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능력.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정책 능력이에요. 정책 능력이 바로 방향잡기를 얘기해. 그래서 미음번은 무조건 잘못했어요. 미음번.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부정부패 대응 이건 관계없어. 선진국의 행정개혁하고 부정부패 척결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시어법 맞고 이응법 맞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문제가 잘못됐다. 타당한 것으로 바꿔놓고 그죠? 비읍하고 미음 들어가면 잘못됐지. 미음하고 비읍 그죠? 1번 들어갔고 3번 들어갔고 4번 들어가고 정답 2번이래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문제를 바꿔놓자. 타당한 것 바꿔놓자. 자 20번. 자 K자업은 민간행정위원회. 자 이것은 국외자 국내자를 묻는 거예요. 장점 아닌가. 1번에 높은 실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부 공무원이 할 때지. 1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2번 3번 4번은 무조건 맞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외부 인사 내부 인사 기획안의 특징을 묻는 문제예요. 그 해설지 잘 돼 있으니까 해설 보고 좀 답변 좀 가지고 가시고. 자 21번 문제. 다음은 행정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responsibility. 이번에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를 얘기할 때는 법률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외워둬야 돼요. 뭐. 3번에 전문적 책무성. 자 이것은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거기 오른쪽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은 해설에 더비니까 롬잭이 파악하고 있는 책무성 유형이 4가지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부 통제, 외부 통제에 나왔고 높은 통제, 통제가 강하다 이게야. 낮은 통제, 통제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가 나오죠. 관료적 책무성, 법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 정적인 책무성에서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둘 다 높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관료적 책무성이고 전문적 책무성은 뭐가 높은 거야? 내부 통제면서도 낮은 통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좀 숙제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죠.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부 통제지.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낮은 통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22번. 다음에 설명으로 잘못된 걸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것도 참 문제가 어렵게 된 건데. 자, 이승정 교수, 강원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쓰는 행정통제 유형이 4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혹시나 해서 이승정 교수 책을 보고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일단은 시민제 창조 나온 거 봐. 이건 외부 통제하고 행정문화에 의한 통제에서 1번은 맞아요. 그죠? 공직자 윤리 가능성은 1, 2, 3, 4에 들어가. 해설지 봐봐. 행정문화하고 또 하나 내부 통제지. 그러니까 공직자 윤리 강령은 제도가 아니라 행정문화로 바꿔놔야 되겠지. 그래서 보자. 아까 행동 강령은 다 자율이야, 타율이야? 강령은 자율이야, 자율적, 자기 규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내부 통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태는 좀 숙제해서 가지고 가시고 2번 하면 되고 4가지 가운데 통제 효과가 가장 큰 거에 대해서 이승정 교수는 뭐라 했냐면은 일로 파악해서 외부 통제면서도 제도가 가장 높다. 내가 볼 때 이 말 맞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현재 보자. 가장 바람직한 통제는 자율적 통제라 그러죠. 그건 바람직한 거고. 근데 효과는 뭐가 더 커? 바깥에서 여러분들 법적으로 조지면 여러분들 맛이 안 가. 가는 거예요.
좀 뭐 유치원 뭐 한유총? 지금 여러분들 뭐 다시 시작해서 뭐죠? 유치원 뭐 개원 연기하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들 지금 한유총에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4조가 들어가요. 4조가. 근데 여기는 뭐냐면 4조 먹으면서도 여러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국민의 혈세로 집행이 돼야 돼. 되죠, 여러분들. 왜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놓으니까 꼴이 내려야 내려.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는 사학을 운영하는, 특히 유치원 운영하는 분들이 반성해야 할 점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성할 점이 있어요. 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건 참 좋은 일하고 있지만은 좋은 마음 갖고 해야지, 여러분들. 그렇다고 손해볼 수는 없겠지. 아, 우리가 먹고 살고 사는 것 하나의 방법이 유치원하는 거 아니야, 원장님들이.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 월급은 착시하네. 대한민국 선생님 가운데 가장 월급 싼 게 누구야? 요새 최저 시급도 못 받아. 진짜 여러분들 열악해요. 그러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뭘 이렇게 처먹기만 처먹는지. 악랄한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 몇 사람도 있어. 내가 몇 군데 직업군 가운데 원장하는 사람들 어떤 원장들은 진짜 악랄한 게 이렇게 나와.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 포럼에게서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근데 이 유치원 원장님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2번은 잘못됐고, 그 3번도 그 표현도 가지고 가야 돼. 문화적인 통제는 문화의 장기간을 요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전반적인 의식과 태도에 대한 통제. 맞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선생님 보자. 선생님 저는 다문화주의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행정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 뭘 얘기했어요? 두 가지 형태에 따르잖아. 보는 시각이. 하나는 뭐야? 하나 용광로 이론 얘기했고 또 하나 샐러드. 샐러드 안에 뭐가 있어요? 샐러드는 볼. 근데 이제 바람직한 것은 여러분 용광로 이론이야? 샐러드 볼 이론이야? 샐러드 볼이 이론이 좋은 거지. 근데 그러한 시각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문화의 특성을 서로서로 인정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미국 가서 여러분 인종차별 받으면 여러분들 문제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럼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동남아시아의 계통이다 아니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해가지고 이걸 차별을 두고 할 때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뭐가 필요해? 좀 여러분들 인정이 좀 필요하죠. 문화 상대주의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좀 오랜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죠. 자, 여러분들 일본 사람에 대한 인식, 국내에서 일본 사람들 많이 살아 안 살아? 많이 와서 살고 또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인식이 좀 어때? 근데 막상 일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랑 정서랑 비슷하고 우리보다 더욱더 여러분들 좀 뭐랄까 도덕성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일본 전체로 볼 때 우리가 그러지만은 그러면 일본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도 좀 어떻게 좀 전환을 시켜야 돼. 단시간이야 장기간이야. 그 장기간 걸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여러분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갖고 있는 편견이 좀 사라지겠죠, 여러분들. 그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성훈이 좋아 싫어? 추성훈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추성훈 그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일본 국적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 국적 일본이야. 거기 추사랑도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래도 일본 사람이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그쪽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편견 없이 수용을 해. 그죠? 마찬가지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폭을 좀 넓으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일본 전체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일본 전체를 바라보는 시간 똑바로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국내에 와서 여러분 국내에서 한국 사람과 교류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좀 우리가 좀 반성적 사고를 토대로 좀 극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편 그렇고 넘겨서 여러분들 23번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다음은 국정에서의 시민 참여 무용정 시장 확대 무용이다. 그 내용 잘못된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나온 거 보자. 정부가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리적 가부장주의, 그러니까 정부가 서비스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관료적 가부장주의라 그래. 이것을 거부하며 이를 사적 행위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시장 확대 무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비스의 주체 자체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꼭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민간도 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확대적으로 파악하는 거 아니야. 2번 서비스 제공자와 생산을 구분하여 정부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생산자일 필요는 없죠. 왜? 생산은 여러분들 뭐 다른 여러 기관이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고 생산하는 것을 정부가 제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3번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서비스 제공에 경쟁적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또 4번 나온 게 이 시민의 항의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 확대 모형에서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 항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냐면은 퇴장이야 퇴장. 자, 요 1호는 갑자기 학자가 안 들어오네. 자, 정부에 대한 시민의 여러분들 행동 유형을 세 가지용으로 나눠.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어디 나왔을 텐데 거기 해설에 관료적 가부장주의 뭐 해가지고 일본의 맨 밑에 보시면은 퇴장이라는 게 나왔나? 엑스트. 보이스 항의 나왔어 안 나왔어? 로열티 수용 세 가지가 나왔나? 나오죠. 자, 보자. 그러면 여기 보자. 요 퇴장은 뭐냐 하면은 시장 가서 물건을 사서 마음에 안 드는 집에 가면 그만 아니야. 이게 퇴장이야. 시장 확대 모양은 그거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사면 그만이지. 퇴장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스는 불만 막 표출하는 거야. 불만. 그럼 거기 보자. 관료적 가부장주의는 여러분들 정부가 여러분들 가부장이니까 우리가 뭐 불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수용만을 강조한다고. 로얄티야. 충성. 알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민주주의 학대의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의견도 막 불만도 막 얘기하고 항의 안 해.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학대의 모형에서는 뭐가 된다? 보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거기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 정도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요 표현은 여러분들 이달군 교수 아까 제가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 있다랬죠. 테마 행정학, 이행정학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 테마 행정학은 여러분들 이게 주관식 여러분들 행정학 책이라고 있어. 논술식으로. 그 쓴 책 내용 자체를 모작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나올 기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세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24번에 시민민주주의는 출제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자, 시민민주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선생님 보자. 물론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 시민들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의견들을 교류를 해야 해.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현생 입장에서 여러분들 더민당이 있고 여러분들 자한당이 있고 뭐 여러 정당이 있잖아.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무조건 더민당은 좋고 자한당은 나쁘고 뭐 다른 당은 어쩌고 있었는데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토대로 나의 선호가 바뀐 경우도 있어 없어? 내가 더민당을 너무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추종을 했구나. 더민당에서 이러이러하게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좀 선호도 바꿔 안 바꿔? 바뀌는 거예요. 바꿔서 어떡하냐? 거기서 어떤 합일점이 생기면은 국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민주주의야. 거기 여러분들 거기 개념 나온 거 해설에 시민들 간의 대화 또는 의사를 통해 개인들의 자기선을 계속 변화시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시켜 나서 안 나서 이게 시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시민민주주의가 여러분들 많이 발달하고 이러한 시민민주주의는 직접민주야, 간접민주야? 어? 직접 민주지. 시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정부 의견에 정부 의사결정에 여러분들 반영하도록 압력 놓고 그런 걸 이거니까 직접이죠, 여러분들. 간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4번은 몽땅 맞은 편인데 3번 표현 봐봐. 3번 어디 틀렸는지 확인해봐. 3번 틀린 표현. 자신의 선호를 계속 투입시켜 선호를 어떻게 변화시켜?
선생님이 무조건 더민당 좋아했다가 의견을 그대로 좀 바꾼다 그랬잖아. 야, 내가 무조건 좋아하는 건 잘못했구나. 의견을 좀 바꿔 안 바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온 게 선을 계속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시켜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럼 나도 바뀌고 나의 반대편에도 바뀌다 보면 바꾸는 지점에서 가다 보면 어느 한 선에서 일치가 돼 안 돼? 일치가 되겠지. 그게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다음 중 윤리적 정부를 위한 방안으로 적절해야지 않은 걸 기록하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좀 보자. 1번에 정부 활동에 있어서 신행정에 대한 3ES. 자, 3ES 잘 보세요. 좀 어려워. 거기 여러분들 해설지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네 번째 줄에 efficiency란 말이 나왔나? 그 다음에 effectiveness 나와서 안 나왔어. 그리고 ethics라고 나왔나? 요 세 가지를 3ES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 한다? 3ES.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economic efficiency effectiveness. 그걸 3E 전략이라 그래요. 알았어요? 3E 전략. 3E 전략. 여기다가 뭘 포함시킨다? 윤리성. 그럼 윤리성은 어디서 강조가 된 게야? 신행정론에서. 신행정론에서. 그러니까 전통적 행정학은 3ES를 강조했으나 신행정론은 여기다가 윤리성을 포함했다 이게야. 그래서 1번은 그 표현은 맞는 거죠, 여러분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봐봐. 시민 참여 강조한 거예요, 윤리정부는. 아울러 정보 근접성은 시민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걸 얘기해. 그럼 이건 바로 뭐야? 정보 공개야, 공개가 아니야. 시민한테 정보 공개하자고 파악하는 거야. 그 2번 표현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잘 모르다 정답 나와서 몇 번이에요? 3번 가장 길잖아. 그리고 문제 잘 봐봐. 부패 통제를 위한 제도장치를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규제를 위해 폐지한다. 에이, 부패 통제를 위한 각종 법률을 폐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3번은 잘못됐지. 4번에 시민의식의 제고 표현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윤리정부가 무엇인가 개념을 잠깐 먼저 해설해. 두 번째, 윤리정부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정부로 공직의 가치를 제고하고 신뢰에 기반한 민주적인 정부를 뭐라 한다? 윤리정부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만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전통적인 3ES에다가 뭘 또 에틱스라고 윤리성을 포함시켜서 네 가지 형태를 강조한 것 윤리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26번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